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9월 30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.13% 빠져서 25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또 폭락을 했습니다. 56포인트가 빠졌고요, 2600을 깼습니다. 또 2500선 이렇게 또 진입을 했네요. 외국인이 거의 1조 가까이 파니까 뭐 어떻게 방어가 안 됩니다. 외국인이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떠나고 있어가지고 참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다우가 0.3% 올랐고요, 나스닥은 0.39% 빠졌는데, 사실 뭐 미국 증시는 뭐 그렇게 지금 큰 움직임은 없는데, 오늘 좀 주목할 만한 증시는 지금 중국 증시입니다.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 증시가 상당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해가 거의 6%, 지수가 거의 뭐 지금 7% 가까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오늘 하루만 오른 게 아니라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올랐거든요. 지금 보시면 불과 이때죠. 지금 9월 18일에 저점이 지금 2689였어요. 상해가 2689면 거의 뭐 코스피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지수였는데, 이때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2주가 안 되는 그런 사이에 지금 거의 뭐 3300선 가까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거의 지금 뭐 600포인트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고요. 한 35% 정도, 25% 정도 되겠네요. 25% 정도, 이렇게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. 뭐 중국의 지금 부양책, 그리고 뭐 지금 주주 친화적인 이런 정책들이 좀 약발이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중국 보시면 특히 이제 증시 부양책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, 이제는 보험사, 운용사, 증권사가 주식 매입을 할 수 있도록 94조 원 규모의 수합 도구를 활용을 하겠다고 했고요. 그리고 56조 원 규모의 대출 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 늘리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. 이 규모를 지금 합치면 거의 150조 정도가 되죠. 기존에도 지금 중국이 이런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, 그리고 배당도 늘리고, 그리고 IPO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롭게 제한을 하는 등 이런 투자자 친화적인 조치를 많이 해왔는데,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거의 150조 원 규모 가까이 주식에 지금 이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. 주식을 이제 매수하는 자금이 거의 이 정도가 또 들어온다고 하다 보니까 뭐 지수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부러운 그런 상황이고요. 중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마침 뭐 비유를 하기를 지금 마른 장작이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여기다가 지금 중국은 아주 제대로 불씨를 이렇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주 뭐 지금 마른 장작이 활활 잘 타오르고 있네요. 근데 물론 뭐 이게 좀 인위적인 이런 부양이다, 그래서 부작용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긴 한데, 워낙 뭐 중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조금 부양을 하려는 그런 지금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. 글쎄요,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가 않고 있어가지고 밸류업 사실 지수나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, 너무 실망스럽죠. 오히려 뭐 밸류 다운 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. 그런 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, 확실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불씨가 돼가지고 좀 턴을 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좀 강력한 게 나오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그런 국내 증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
오늘 이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정말 중국이 지금 돈을 다 빨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본 증시도 오늘 4.8%가 빠졌고요. 우리 증시도 2%가 넘게 이렇게 빠졌는데,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 이시바 시게루 이번에 총리가 새로 당선이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엔화 강세 쪽을 이제 지지하는 쪽이라다 보니까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엔화 강세에 완전히 그 취약합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. 근데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많이 올라온 그런 지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져도 그렇게 뭐 아플 것 같지는 않거든요, 투자자들이. 사실 우리 코스피가 3,300일 때 니케이 28,000 수준이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37,000이니까 우리로 치면 뭐 지수가 지금 4,000 이상에서 이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, 좀 빠질만 하기도 합니다. 참 우리 증시가 많이 문제죠. 우리 증시는 뭐 올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3,300 그 전고점이 2021년이다 보니까 이제 3년이 넘어가요.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데 뭐 이렇게 어려우면 뭔가 바뀌긴 하겠죠. 네,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는 하니까 좀 뭔가 네, 역전 홈런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한번 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주요 종목 보시면 뭐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.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거는 뭐 외국인이 거의 1조를 팔다 보니까 어떤 특정 뭐 종목 섹터를 가리지 않고 팔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에서 확실히 돈을 빼서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. 특히 뭐 삼성전자가 좀 심각합니다. 삼성전자 오늘 4.2%가 빠지면서 61,500원에 마감을 했는데, 이게 최근 1년 들어서 최저점이고요. 네, 이제 6만원 선도 불안하게 됐습니다. 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복합적으로 많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. 회사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, 여기다가 가버넌스, 지금 이재용이 3대 세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영 능력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. 회사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있는데 뭐 지금 경영진은 뭐 어떤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내놓지 않고 있고요. 사실 이렇게 주식 가격이 싸면 자사주 소각 같은 게 나오면 상당히 돌릴 수 있는 그 힘이 될 텐데요. 중국 증시 같이 좀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도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3분기에 뭐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또 제대로 반영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지금 그림의 떡이 되거든요. 결국에는 주주 환원이 제대로 돼야지 이 실적이 주주한테 돌아오는 건데, 뭐 실적이 잘 나와도 계속 엉뚱한 데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경영자의 능력이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네, 계속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보면 또 밸류업 관련 주식들도 많이 빠졌어요. 현대차가 4% 빠졌고요. 그리고 KB금융이 3%대. 네. 그리고 네,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1.7%, 하나금융주주 3% 이렇게 빠지면서 밸류업 종목들도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오히려 더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참 밸류업 지수도 말이 많죠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간 것도 지금 참 의아하고요. 두산마켓이라던가 네, NC소프트, 뭐 DB 하이텍 이런 지금 주주가치 훼손하는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KB금융같이 좀 괜찮은 기업은 또 빠져 있고요. 네,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네. 반면에 조금 선방했던 주식들을 보시면 셀트리온이 그나마 뭐 0.3% 올랐고요. 크래프톤이 0.5% 정도 상승했고요. 그리고 메리츠 금융주주가 0.5% 하락으로 나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. 메리츠 금융주주는 뭐 워낙 주주환원 잘하는 기업이고요.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그런 회사라서 게임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방어를 잘 하고 있는가
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NC소프트에 비해서는 정말 뭐 훨씬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. 크래프톤 같은 경우. 네,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좀 선방을 했네요. 3% 이렇게 상승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우리 지수가 다시 2600 밑으로 이렇게 가버리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. 한국 주식을 이제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국내 시장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결국에는 자본시장만 죽는 게 아닙니다. 네,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미래가 없어지고 점점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요. 뭐 지금 뭐 민주당 쪽이나 이런 데서도 상법 개정 계속해서 좀 얘기는 나오고 있어가지고 좀 뭔가 어쨌든 증시 선진화가 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